다시 이제 두 번째 후보자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2번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정필 후보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관악 주민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 드립니다. 네,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4년 전에 우리 구정을 책임지도록 해주시고 또 그동안에 대과 없이 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사람이 개인이나 단체나 이미지가 중요한데 우리 관악은 불행히도 그동안에 달동네 이미지가 좀 강했어요. 그런데 그걸 지식문화도시의 이미지로 확 바뀌었다 하는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4년이 좀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앞으로 구정의 연속성, 안정성,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또 한번 맡아서 하던 일 잘 완성하고 또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들 정상 궤도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아까보다 목소리가 크니까 혹시 볼륨 높인 거 아니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볼륨은 늘 똑같이 합니다. 기술적으로 다 동등하니까 뭐 관악에 피우면서 이랬네 저랬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자세가 바뀌어서 이러는 거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앞서서 지역 기관과 단체장 그리고 전문가 20명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민선옥에 대해서 나온 공통적인 지적이 있는데요. 관악구를 이끌어 나갈 큰 비전과 다양한 분야별 비전,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관악구를 어떻게 민선 6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비전이 궁금합니다. 답변 시간은 1분 30초가 되겠습니다. 사람 중심 특별구라는 비전이 참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이상하게 그 아니라는 사람만 만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사람 중심 관악 특별구라는 것을 내걸고 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요즘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사람보다 물질을 중시하는 그런 잘못된 풍조가 이러한 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인권, 최소한의 생활 보장, 소통과 배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그런 비전을 더욱더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우리 관악은 크게 해서 5개 분야의 구정운영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가 미래성장 동력으로서의 지식문화특구,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교육혁신특구, 그 다음에 일자리복지특구, 주거환경특구, 또 구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행정특구 해서 154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전국적으로 SA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현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영유아 정책 부분이죠. 보육과 영유아 정책을 닮아 있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희들도 이제 관악 FM도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었는데 이 보육 정책의 빈틈을 채워주는 정책 가운데 나온 게 영유아 통합지원센터 시소학은혜입니다. 이 시소학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전체 영유아 정책 가운데 시소학은혜 또 보육 분야, 영유아 플라자 등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시소학은혜는 그동안의 성과와 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시작을 잘못했어요. 시작을 시한을 두고 하다 보니까 그 시한이 다 되니까 구에서 6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지속성이 있도록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시소학은혜는 양초를 하나 주고 이거 다 태워라 그러지 말고 등잔을 주고 그 등잔에다가 기름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6억을 다 부담할 능력이 도저히 안 돼서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이걸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은 6월 중에 이걸 어떻게 할지 TF를 구성하고
7월 중으로 종합평가해서 중앙정부 그리고 서울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과 함께 검토하고 우리 주민들의 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어떻게 이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향후에 우리 관악구의 보육 중점 사항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민관 연대 어린이집을 더욱더 확충하고 양육수당 지원 또 여러 보육교직원들 처우 개선 등 보육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1분 30초 시간이라서요. 네, 관악 FM과 관악 주주 파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자리죠. 구청장 대담 토론을 이 도림천변 수변 무대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긴장이 많이 되네요. 혹시나 무슨 일이 터질까요? 지금 현재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유정필 후보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14년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정도로 관악구 청소 대행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한쪽은 청소 민영화다, 또 구청 측은 청소 대행의 차원일 뿐이라고 일축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대행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지만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걸 뭐 직영을 하든지 어쨌든 공공성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보자라는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와 동시에 삼지 공영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회사인데 이곳에 계시는 청소 노동자에 대해서 고용 불안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고용 승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고용 불안 해소와 또 청소 공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청소 일원화에 대해서 민영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민영화라 하는 것은 구청의 청소과를 없애고 일반 주민과 청소회사가 직접 계약해서 알아서 하라. 우리 구청은 이제 청소해서 손 떼겠다. 이게 민영화인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구청이 모든 청소를 다 해라. 이제 민간에 맡기는 거 다 해소해라 하는 주장은 완전히 이건 시대착오적인 겁니다. 제가 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공산당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청이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모든 청소를 다 하게 되면은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고 그 많은 인력과 그 기구와 그리고 장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산당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합리적인 주장을 해 주실 것을 제가 여기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청소 일원화를 해서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자 하는 것은 지금 서울 시내 20개 구청이 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방향이고 그게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그것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청소 개선 방안에서도 그렇게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앞으로 풀어가야 돼요. 일방적인 주장을. 네, 감사합니다. 이 질문들은요. 여기 계시는 이제 10개 부스가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한 것들 중에서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고 있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까도 환경에너지 부스 설명드렸었는데 에너지 정책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과 또 중앙집중 방식의 에너지 관리 문제점이 이전부터 많이 지적되고 있었죠. 이런 가운데 지난 2012년 2월에 전국 4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탈핵 에너지 전환 도시를 선언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악구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지역민들의 또 삶의 질을 위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 정책이 필요할 것인데 사실 뭐 그렇게 확연하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관악 환경 에너지 네트워크 민간 단위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제안 드린 게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 마을이나 뭐 에코센터, 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 등 지자체 단위만의 에너지 정책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러한 것을 실현할 보관이나 공약이 있다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탈핵 정책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반대로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탈핵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구립 청소년 독서실에
설치 완료했고 또 4개소 설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 조명 등을 올해 내에 공공 민간 모두 합쳐서 11만 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단열 작업 또 LED 조명 등을 2014년 현재까지 150가구를 시공 교체했습니다. 에코센터 조성이나 에너지 자립마을 지정은 재정 여건 그리고 주민 간 네트워크 조성 정도 등이 성숙되어야 하고 또 서울시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은 작년 여름에 제 방이 35도까지 올라갈 정도로 여름에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서 이렇게 전기를 절감하면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관악구 위기가정 긴급지원 예상집행 추진 실적을 보면요. 국시비 보조로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경우에 총 대략 한 7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3억 원 정도만 집행을 해서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데요. 2012년 게다가 또 2012년도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경우에 결산 잔액이 2천여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관악구 자체 재원으로 집행되는 복지 사각계층 지원 예산 역시 2013년도에 1,000만 원 정도가 미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집행되는 것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주요 원인이 뭐냐면 대상자 선정 기준의 까다로움을 꼽고 있습니다. 관악구 복지 사각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보관은 무엇이 있고 앞서 말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연계해서 얘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지금 우리 구는 국민기초수급자가 6,866세대로서 서울시에서 5번째로 많습니다. 방금 긴급지원 예산 집행률이 낮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2012년도에 2013년 예산 요청 시에 저희가 2012년도 예산보다 조금 많은 5억 8천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것보다도 1억 3,300이나 많게 7억 1,400이 배정이 돼가지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집행률이 많이 낮게 나온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 사업 예산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에 말씀드리면은 긴급복지 지원은 연초에 내시에 의해서 대략적인 금액 확정 후에 실제로는 매월 지출 예상액을 요구해서 수령받아서 집행을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민원인의 요구에 의해서 그때그때 집행하게 되기 때문에 최종액을 예상할 수가 없어서 12월에 최종으로 요구한 액수와 실제 집행 액수가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 사각계층 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책 분야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책 분야, 청년 분야입니다. 관악구가 25개 지역구에서 20, 30대 청년이 가장 많은 구죠. 네. 여기도 청년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만큼 이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제시되고 있는 게 대학동, 그러니까 고시청이죠. 이 공동화를 함께 해결하는 정책으로 대학동에 뭐 청년만을 위한 센터를 만드는 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요. 지역의 사회적 자원이나 사회적 자본을 활용을 해서 이 거버넌스를 형성하고요. 청년센터 전략을 세워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외에 청년 정책이 있다라면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청년센터라는 것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공간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게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요. 수백억이 갑자기 마련하기가 참 힘들어서 앞으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는 2030 세대 지역 접근성 진단 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이 고시촌 쪽에 저희가 고시촌 활성화 사업을 하고 지식문화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 우리 관악을 와서 현장 시장을 하실 때 함께 논의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너무 예산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시에서 좀 장기적으로 하자고 그래서 우선 우리 관악구 예산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작가 하우스 또 마을 청년 문화예술인 하우스 조성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가 클럽 하우스에는 현재 8명의 작가 지망생들이 와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 성과를 봐가면서 서울시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발전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마지막인데요. 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뭐 어떤 시민사회 단체가 요청하는 질문이었다라면 다음번 정책 토론회 때는 구청장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 같은 것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더 가져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대화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지역 주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릴게요. 저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저부터 깊게 반성을 하고 말하기보다는 더 많이 듣고 사무실보다는 현장, 큰 길보다는 골목길,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의 더 많은 관심을 두고 뒷골목에서 요 며칠 동안도 주민들과 많은 즉석 간담회를 해서 참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특히 발달장애 아들을 가진 엄마와 길거리에서 즉석 서로 대담을 했는데 참 많은 것을 느꼈고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그 부모님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갖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거가 가족을 그리고 또 이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민 모든 여러분들께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 유정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일단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